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1월 22일 오후 3시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종료되는 시한이 오늘 22시 자정이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23일 0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한 9시간 남았습니다. 그런데 막판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종료시키지 않기 위해서 유지해 가기 위한 노력이 한일 양국 정부에서 물밑 협상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와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결정 요 사이에 어떤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어떤 절충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미국이 우선 강하게 한국을 압박을 하고 아마 일본에 대해서도 설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 중이던 정경도 국방장관이 급거 귀국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서 아마 최종 결정이 나올 것인데 아직은 그 가능성이 종료 또는 연장 그 가능성이 50대 50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가능성이 50대 50인데 막판에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절충점을 찾느냐가 이제 운명을 가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절충안으로서는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달 초 일본을 방문해가지고 일본 정치권에 제안한 것이 1+1+알파입니다. 한일 기업이 돈을 내고 양국 국민이 성금을 만들어가지고 징용공 배상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면은 징용공 배상 판결에 따른 일본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고 한국도 일부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니까 한일 양쪽이 공동으로 부담을 한다 하는 이런 제안을 정치권에 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집권자민당 가와무라 다케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은 아베 신조 총리를 만나가지고 문 의장의 제안을 전달했다고 하는데 아베 총리는 제대로 한일 간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면 진행해도 좋다는 반응을 보였다는 말이 일본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에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이 도쿄를 찾아가지고 똑같은 제안을 조금 비슷한 제안을 했는데요. 한일 기업이 공동으로 부담하자 징용고 배상 부담을 한국과 일본 기업이 같이 하자는 제안을 했을 때는 즉각 거부되었는데 문 의장이 여기에 플러스 알파 양국 국민이 성금을 내자 이렇게 했을 때도 처음에는 일본 기업이 비용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한 제안은 청구권 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니까 절대로 응할 수 없다고 했는데 그 뒤에 아베 총리가 한번 협상을 진행해 보라는 뜻을 전해 흘렸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약간 여유를 가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아직은 어떤 결론도 나오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 아마 몇 시간 안으로 오늘 오후에 우리 NSC에서 회의를 하고 나서 국민들에게 발표를 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히 국방장관이 급거 귀국했다는 것은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이 주무부서가 사실은 국방부입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일관되게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은 파기하면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냈고 외교부도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하는데 지난 8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파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뒤에 예상하지 않게도 일본은 그냥 좀 냉담한 편인데 미국이 흥분해가지고 화를 내가지고 한국에 전방위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미일 동맹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한미일 정보 교류를 위해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이것을 파기하면 이것은 일본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도전이다. 미국의 안보 이익에 대한 도전이 된다. 동시에 동북아시아에서 미국, 일본, 한국이 자유동맹을 이루고
북한, 중국, 러시아에 대응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미국, 한국, 일본은 불리해지고 중국, 북한은 유리해진다. 따라서 어느 쪽에 설 것이냐 하는 노골적인 일종의 최후 통첩성 압박을 가해 왔습니다. 지난주에 방한했던 국방장관도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이것을 연장해달라고 지소미아 연장을 요구를 했는데 그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면전에서 일본 측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번복할 생각이 없다고 면전에서 거절했더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포기했을 리는 없죠. 그래서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어떤 카드를 냈느냐를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카드가 심상치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은 결국 미국도 한국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취할 수밖에 없다. 그 행동 중에 지금 거론되고 있는 게 주한미군 1개 여단 감축안, 또 그보다 더 아픈 것은 한국 자동차 회사가 미국으로 수출하고 있는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높인다. 일종의 보복 관세를 매겨버린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자동차 그리고 그 부품 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 이런 의도가 슬며시 전달되었을 수도 있고 미국은 또 일본에 대해서도 너무 경직되게 하지 말고 좀 양보를 할 수 없느냐. 양쪽을 미국이 이럴 때 항상 하는 방법이 양쪽의 등을 밉니다. 그래서 한일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과거에 해왔고 이번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쟁점이 되는 게 너무나 이게 간극 차이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징용공 배상 문제는 한일 간의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으로 이미 끝났다. 또 한국 정부도 그동안에 끝났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는데 작년 대법원의 판결이 기존의 50년 동안 유지되던 관례를 다 무시했다. 국제법을 무시했다. 그리고 한일 간의 약속을 무시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발도 더 나갈 수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으면서 첫 번째 취한 조치가 한국을 그동안에 아시아 국가에서는 유일하게 수출을 스무스하게 할 수 있도록 수출 관리를 특혜를 주는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집어넣었다. 아시아의 국가에서 유일하다. 인도도 이게 들지 않고 인도네시아도 들지 않고 한국만이 특별 대우를 해왔는데 그동안에 한국에 전략물자를 수출했더니 이 전략물자가 한국을 거쳐서 어디로 가는지 확실한 보고가 들어오지 않는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고 한등급 내려서 다른 나라와 같이 취급하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절대로 이게 한국에 대한 무역보복은 아닙니다.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겁니다. 수출 규제 관리, 수출 관리를 강화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경제 침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과잉하게 받아들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일 캠페인을 벌여보았지만은 일본은 끄떡도 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초강수로서 일종의 자해적 조치로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 선언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먹히지 않는 것은 일본에 먹히지 않고 오히려 미국이 나와서 한국을 압박하는 미국과 일본이 한 축이 되고 한국이 한미일동맹에서 소외되는 그런 입장을 보이기 시작한 점에서 이게 문재인 정부도 간단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념적으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념적 정체성으로 본다면은 사실은 한일군사정보협정을 폐기하고 한미일 동맹을 약화시키고 중국, 북한 쪽으로 다가가고 싶어 하는 이념적 정체성에 따른 어떤 욕구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권력, 정권 유지에 유리하냐, 총선에 유리하냐 이걸 보겠죠. 총선에 지금은 지소미아 파기 찬성이 그래도 55%나 됩니다. 그러나 이 여론이 항상 유지된다는 보장은 없어요. 후폭풍을 만나가지고 한국 경제가 크게 흔들리게 될 때, 국가 신용 등급도 떨어지게 될 때, 그때는 오히려 역풍을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도 지금 하고 있다고 봅니다.
50대 50이라는 말이 있듯이 앞으로 몇 시간 사이에 문재인 정권의 운명, 한국의 진로가 결정되는 중요한 결정이 나오게 되어 있으니까 숨을 죽이면서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